10년을 기록이 가족 생활을 하다 5년 정년 퇴임을 남기고 명토에 한 후 뉴질랜드로 살림을 합치고 나니 와이프는 남편을 귀찮게 여기고 애들은 버릇들이 없어서 기함을 지를 정도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10년 기러기 아빠의 뉴질랜드 정착, 낯설어진 가족과의 갈등 해결 방안, 10년간의 긴 기러기 아빠 생활을 마치고 5년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명예퇴직까지 감행하며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합치셨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큰 충격과 상심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후 마주한 현실이기에 그 막막함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선생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랜 별거 후 재결합한 많은 기러기, 가족들이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나라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 냉정한 현실 인식과 자기 성찰, 진단과 이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잠시 멈추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변화 이해하기. 아내는 지난 10년간 남편 없이 뉴질랜드에서 자녀 양육과 생활 전반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심과 자율성이 매우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일상과 생활 방식에 개입하는 불편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굳어진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버릇 문제. 분석.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어머니의 양육 방식과 뉴질랜드의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 하거나 한국적인 훈육 방식을 적용하려 할 때 아이들은 이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낯설고 부당한 간섭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버릇이 없다고 느껴지는 행동들은 사실상 오랜 부재로 인해 형성된 거리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색함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 자신의 변화 돌아보기. 선생님 역시 지난 10년간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 클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권위적인 태도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적극적인 소통과 관계 재정립, 새로운 관계 설정.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내와의 솔직한 대화 시작하기. 비난이나 서운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먼저 아내의 지난 10년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느끼는 현재의 감정, 즉 외로움, 당혹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잘 지내고 싶은지에 대한 바람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를 주어로 하는 대화법 iMessag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나를 귀찮아할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롭고 슬퍼 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내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교집합 함께 장보기, 주말 외식 산책 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새로운 유대감 형성.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게임, 스포츠, 케이팝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기려 노력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뉴질랜드 생활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아이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표현이나 현지 문화에 대해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지는 결국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가족 규칙 함께 만들기.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따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모여 새로운 생활 규칙, 식사 시간, 귀가 시간, 각자의 역할 분담 등을 함께 만들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문가의 도움과 외부 자원 활용, 객관적인 해결책 모색. 가족 내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또는 부부 상담. 뉴질랜드 내 한인 커뮤니티나 현지 상담 기관을 통해
가족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전문 상담사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훈련시켜주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및 지원단체 활용. 오클랜드 등 한인사회가 발달한 곳에는 다양한 종교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단계. 나 자신의 삶 찾기와 장기적인 비전 공유, 독립과 공존.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선생님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나의 역할 찾기, 명예퇴직 후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낚시, 골프, 등산 등 뉴질랜드의 자연을 활용한 활동, 언어 학습, 영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함께 그리기, 아내와 함께, 그리고 성장한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의 장기적인 삶에 대한 계획과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각자의 목표와 바람을 공유하고 가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서로를 미래의 동반자로 다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의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역할과 기대로 현재를 재단하기보다는 지금의 아내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제2의 신혼, 제2의 육아를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노력과 꾸준한 소통, 그리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혜를 발휘하신다면 낯설게만 느껴졌던 가족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